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이 많은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세상에는 세 가지 망하는 경우가 있다. 어지러운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망하고, 사악함으로써 바른 것을 공격하는 경우 망하고, 어긋나는 것으로서 순리에 따르는 것을 공격하면 망한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7가지 술책이 있다.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7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귀, 눈, 코, 입의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더라도 성실한 것이 좋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나오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 겨울의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설한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백보 앞은 보면서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한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랑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대책이 될 수 없다. 풀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꿔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버린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에 일이 적던 시대에 수단을 쓴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못 된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왕은 신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나라는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는 소홀히 하며 강력한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여 위협하고 있는 나라를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신하들이 쓸모없는 학문만을 익히고 귀족의 자제들은 공허한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빼돌려 나라 밖에 쌓아두고 있는데 서민들은 곤궁하게 지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왕이 의리의리한 궁전과 높은 누각, 정원의 연못을 좋아하고 화려한 수레나 옷, 기구, 몰이개 같은 사치를 즐겨서 백성을 쥐어짜고 재물을 탕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집안을 단속하지 않아 암탉이 울어도 인척이 부정비리로 비난받아도 개의치 않으며 무당의 말만 믿고 그를 국정의 지표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에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달리는 수레의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릇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 성인은 옷이 추위를 견딜 만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크게는 제후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로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한 것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힘이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품꾼을 샀을 때 주인이 돈을 주고 밥을 맛있게 해주는 것은 품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품꾼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품꾼이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반찬이 맛있고 품삯도 쉽게 받기 때문이다. 주고받음이란 이러하다. 마음의 모든 작용은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익이 걸리면 적이라도 화해하나 손해가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한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곳간이 풍족해야 예와 도가 살아난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상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의원이 환자의 상처를 빨아 그 고름을 입에 담는 것은 환자에게 혈육의 정을 느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다. 술의 제조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장이 사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상벌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친화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나라 안의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 스라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재상은 반드시 시골에서 뽑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에서 나오게 하라.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한 사람만을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잘못이 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망한다. 개미구멍 때문에 둑이 무너진다. 법을 가짱케 여기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으로 외유만 하고 다니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새 집이나 술집을 좋아하여 궁궐이 전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걷다 보면 문득 눈을 떴을 때 위험한 숲속일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친절한 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서 귀찮음을 당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내가 받는 괴로움이야말로 내가 저지른 죄악의 응보이니 이것이야말로 자업자득의 업보로 벗어날 길이 없도다. 온갖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떠나 삼계의 속박을 이미 벗어나 유혹과 욕망마저 내던진 사람, 그는 가장 뛰어난 대장부이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든 이 세상에서 몇 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들은 거짓 간판을 내걸고 명예를 얻으려 한다. 덕은 다만 그 자체를 위해서만 추구된다. 그래서 때로 인간이 다른 동기에서 덕의 가면을 쓰더라도 덕은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의 얼굴 위에서 가면을 벗겨낸다. 덕은 자기 고유의 빛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 계율을 즐겨하고 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오.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의 코끼리 같으리라.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지식인이라면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공적이라도 윗사람에게 돌려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우수하다면 윗사람은 은근히 질투를 느끼고 분하게 생각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윗사람을 상대로 공을 다투지 마라.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나 성격이 좋아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질투나 적개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라면 그런 대상이 되기 쉽다. 장점은 조심스레 숨겨놓는 것이 좋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자신을 꾸미지 않으면 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리한 지혜의 칼날은 눈에 띄지 않게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쉽게 드러내지 마라. 지성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서 남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것 중 하나이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대개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는 한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소를 보내지만 명성의 흠집을 내는 사람은 성난 눈길로 바라본다. 윗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조언을 필요로 할 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보다는 그가 잊고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처세의 요령을 터득하고 있다. 하늘의 별조차 자신들의 처한 위치에 어울리는 빛을 발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가? 별들은 결코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선하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왕처럼 숲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학문이나 기술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을 파고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해가 많은 것이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좇는 것보다는 정도를 밟아 건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참길이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저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에게서는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나 젊은 사람에게서는 저 사람이라면 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최악의 고독은 한 사람의 벗도 없는 것을 말한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다. 우정은 눈을 감는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이 많은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세상에는 세 가지 망하는 경우가 있다. 어지러운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망하고, 사악함으로써 바른 것을 공격하는 경우 망하고, 어긋나는 것으로서 순리에 따르는 것을 공격하면 망한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7가지 술책이 있다.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7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귀, 눈, 코, 입의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더라도 성실한 것이 좋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나오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 겨울의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설한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백보 앞은 보면서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한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렁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대책이 될 수 없다. 풀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꿔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버린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에 일이 적던 시대에 수단을 쓴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못 된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왕은 신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나라는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는 소홀히 하며 강력한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여 위협하고 있는 나라를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신하들이 쓸모없는 학문만을 익히고 귀족의 자제들은 공허한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빼돌려 나라 밖에 쌓아두고 있는데 서민들은 곤궁하게 지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왕이 의리의리한 궁전과 높은 누각, 정원의 연못을 좋아하고 화려한 수레나 옷, 기구, 몰이개 같은 사치를 즐겨서 백성을 쥐어짜고 재물을 탕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집안을 단속하지 않아 암탉이 울어도 인척이 부정비리로 비난받아도 개의치 않으며 무당의 말만 믿고 그를 국정의 지표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에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달리는 수레의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릇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 성인은 옷이 추위를 견딜 만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크게는 제후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로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한 것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힘이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품꾼을 샀을 때 주인이 돈을 주고 밥을 맛있게 해주는 것은 품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품꾼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품꾼이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반찬이 맛있고 품삯도 쉽게 받기 때문이다. 주고받음이란 이러하다. 마음의 모든 작용은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익이 걸리면 적이라도 화해하나 손해가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한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곳간이 풍족해야 예와 도가 살아난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상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의원이 환자의 상처를 빨아 그 고름을 입에 담는 것은 환자에게 혈육의 정을 느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다. 술의 제조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장이 사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상벌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친화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나라 안의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 슬하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재상은 반드시 시골에서 뽑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에서 나오게 하라.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한 사람만을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잘못이 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망한다. 개미구멍 때문에 둑이 무너진다. 법을 가짱케 여기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으로 외유만 하고 다니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새 집이나 술집을 좋아하여 궁궐이 전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걷다 보면 문득 눈을 떴을 때 위험한 숲속일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친절한 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서 귀찮음을 당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내가 받는 괴로움이야말로 내가 저지른 죄악의 응보이니 이것이야말로 자업자득의 업보로 벗어날 길이 없도다. 온갖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떠나 삼계의 속박을 이미 벗어나 유혹과 욕망마저 내던진 사람, 그는 가장 뛰어난 대장부이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든 이 세상에서 몇 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들은 거짓 간판을 내걸고 명예를 얻으려 한다. 덕은 다만 그 자체를 위해서만 추구된다. 그래서 때로 인간이 다른 동기에서 덕의 가면을 쓰더라도 덕은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의 얼굴 위에서 가면을 벗겨낸다. 덕은 자기 고유의 빛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 계율을 즐겨하고 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오.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의 코끼리 같으리라.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지식인이라면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공적이라도 윗사람에게 돌려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우수하다면 윗사람은
은근히 질투를 느끼고 분하게 생각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윗사람을 상대로 공을 다투지 마라.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나 성격이 좋아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질투나 적개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라면 그런 대상이 되기 쉽다. 장점은 조심스레 숨겨놓는 것이 좋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자신을 꾸미지 않으면 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리한 지혜의 칼날은 눈에 띄지 않게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쉽게 드러내지 마라. 지성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서 남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것 중 하나이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대개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는 한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소를 보내지만 명성의 흠집을 내는 사람은 성난 눈길로 바라본다. 윗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조언을 필요로 할 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보다는 그가 잊고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처세의 요령을 터득하고 있다. 하늘의 별조차 자신들의 처한 위치에 어울리는 빛을 발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가? 별들은 결코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선하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왕처럼 숲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학문이나 기술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을 파고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해가 많은 것이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좇는 것보다는 정도를 밟아 건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참길이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저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에게서는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나 젊은 사람에게서는 저 사람이라면 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최악의 고독은 한 사람의 벗도 없는 것을 말한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다. 우정은 눈을 감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